일단 하와이에 왜 갔는가부터 보면 4.19 혁명에 의해서 시민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이승만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청렴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부정부패 악행 많이 저지르고 한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개인적인 청렴함은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조선 선비 같은 조선 사대부 같은 내가 그 고기 반찬 안 먹고 내가 검소하게 살고 그 다음에 내가 사치스러운 거 내 몸에 걸치지 않고 내 아내도 와이프도 그런 이상적인 조선 사대부의 아내 노릇을 해야지 해서 오스트리아 부잣집 딸내미인 프란체스카 여사도 옆에서 같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프란체스카 여사가 맨날 하던 게 뭐냐 하면 냉장고 열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콩나물을 아낄까? 어떻게 하면 이승만이 북어 콩나물국을 좋아했는데 어떻게 하면 남편한테 북어 콩나물국 끓일 때 북어를 조금 덜 넣을까? 왜냐하면 너무 많이 넣으면 사치한다고 이제 혼나니까 남편한테. 이 오스트리아 부잣집 그 사이다 공장 딸내미 그 부잣집 딸내미를 공부도 많이 시켰어 부모가. 딸내미를 그 고생을 시켜서 데려와가지고 영부인까지 만들어 놓고 진짜 요즘으로 치면 100원 200원 콩나물 값을 아끼게 할 정도로 개인적으로 청렴해서 4.19 혁명으로 물러났을 때 이 두 부부가 각자 트렁크 한 개 가지고 하와이로 가요. 하와이로 가서 그때 같이 하와이에 망명온 독재자가 있었는데 필리핀의 그 마르코스랑 이멜다 부부. 이 부부는 바리바리 챙겨올 걸 다 챙겨가지고 $10,000,000짜리 최고급 하와이의 저택에 사는데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이승만 부부는 단독주택에서 그냥 쓸쓸하게 살다가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시신만 송환이 됐죠.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국내 귀환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아주 싫어했어요. 정말 혐오했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박정희는 호칭은 빼고 그냥 사람 이름을 그대로 부르겠습니다. 박정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박정희는 무투파예요. 박정희는 혁명주의자고 무력혁명주의자고 옛날부터 무력혁명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박정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동학 접주예요. 그리고 자기 형이 박상희가 유명한 사회주의자고 엄청 활동적인 운동가고 항상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그 현장에서 나름대로는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그러니까 현실은 운동권인 가족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정희 그런 가족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만주군 장교하고 친일파가 되고 왜 민족 배신자가 됐냐라고 따지는 진보 진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일단 이 사람의 기질 자체만 얘기하면 박정희는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그 다음에 해방 전국에 있어서 독립운동가끼리도 서로를 싫어했고요. 싫어하는 경우가 있었고 친일파들끼리도 서로 증오하는 경우가 있었고 독립운동가와 친일파들은 당연히 서로 사이가 안 좋았지만 서로 사이가 좋은 독립운동가와 친일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여러 가지 가치가 뒤섞여서 살던 시대고 우리가 만주에 가서 혹은 미국에 가서 해외에서 무장 독립투쟁을 한다든지 독립운동을 할 게 아니면 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당시의 식민지 조선이라는 한 공간에 어울려 살았기 때문에 기질이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달라도 기질이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친하게 존중하면서 지내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일제군인이야. 조선인인데 일제군인이야. 민족 반역자죠. 그런데 일본군 무기를 빼다가 독립군에게 이걸로 열심히 독립운동해 하고 독립군에게 그 무기를 넘겨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걸리면 일본군 내에서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총살당할 것 같잖아요. 봐줘요. 왜 봐주냐면 당시에는 지사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민족 반역자가 돼서 입고 있는 일본 군복에 충성을 하든지 내가 독립운동가가 돼서 내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가치에 내가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든지 목숨을 걸고 어떤 가치에 충성하는 사람을 지사라고 하는데 지사는 지사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박정희는 비록 자기가 친일 전력이 있지만 박정희는 본인 스스로를 지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총칼을 들고 싸우는 이 사람은 어쨌든 무력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일본의 사무라이와 같이 혹은 일제강점기 때는 그리고 박정희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교과서 같은 거 일본 사람들 그 다음에 일본 군인들 그리고 박정희 같은 조선인들도 이순신 장군을 한 명의 지사로 봤어요. 나의 숙명적으로 주어진 나의 바다를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맞서서 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노량해전에서 비장하게 죽는 마치 사무라이처럼 그런 지사로 봤어요. 이순신 장군을. 그리고 박정희는 자기 자신도 지사로 본 거예요. 어떤 지사? 어떤 낭만적인 무력적인 폭력을 사용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도 폭력을 사용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자기를 지사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 지사를 사랑하고 스스로 지사라고 생각한 박정희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승만은 지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총칼을 들고 이렇게 투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미국 바짓가랑이 붙잡고 우리 조선 독립시켜주세요라고 빌고 다니는 거
그 다음에 해방되고 나서는 미국만 바라보는 거, 어디 가서 말만 잘하는 거, 부패한 거, 뭐뭐 잘못한 거, 무엇으로서 잘못했냐. 제가 최초에 말했죠. 다른 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승만은 조선인이다. 조선 사대부다. 조선 양반의 사고방식, 그 다음에 조선 전주이시거든요. 양녕대군 일파예요. 그러니까 조선 왕가로서의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이 사람의 성격들, 이런 것들을 박정희는 되게 혐오했어요. 왜 혐오했냐? 박정희는 조선 사대부, 조선 양반문화, 그 다음에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를 박정희는 되게 싫어했어요. 박정희 아버지는 동학 접주를 했지만 결국은 소장농으로서 비참한 가난을 견디다가 했었고, 박정희의 형도 박상희가 아닌 다른 형이지만 그 형도 아버지와 함께 아주 친일 지주 집안의 머슴으로 들어가서 생고생을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소장농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소장농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선 체제의, 조선 말기 체제의 가장 큰 희생자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손해를 봤던 사람들이고 가장 고초를 당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민중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가 봤을 때 이승만은 나약한 사람이고 시대착오적인 사람이면서 기득권 출신인 거예요. 구체제의 기득권 출신인 거예요. 우리가 타파해야 될. 이 구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나는 쿠데타를 일으켰고, 박정희 입장에서는 나는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쿠데타를 일으킴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을 산업 발전시키겠다. 먹고 살 만한 나라로 만들겠다. 이 사람이 민족 반역 행위가 있든 없었든, 이 사람이 만주군 장교였든 아니었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런 종류의 애국심은 있었고, 그 애국심은 나름의 진정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박정희에게. 그런 사람에게 이승만은 시대착오적인 사람이고 지사도 못되고 나약한 사람이고 부패한 사람이고 아주 구시대적인 인물이고 조선인인 거예요. 우리가 타파해야 될 과거의 구습의 어떤 그 결정체 같은 사람이 이승만이었어요. 그래서 박정희는 이승만을 뭐라고 불렀냐면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승만 노인이라고 불렀어요. 당시에 1950년대, 60년대 이런 시대 상황을 감안하면 전직 대통령이고 그래도 거의 왕과 같은 추앙을 국민들에게 받았던 그런 그 독립운동 이력도 화려하고 그런 그 옛날엔 다 이승만 박사, 이 박사라고 불렀잖아요. 사람들이. 그 박사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 사람을 이승만 노인이라고 부른 거는 그냥 저 썩어 죽을 영감탱이 정도로 부른 거랑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비하를 한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박정희가 했던 말 중에 미국에서 우리 독립 좀 도와달라고 편지나 쓰고 다닌 걸 그걸 무슨 독립운동이라고 하냐 하면서 아주 경멸을 했거든요. 박정희가 이승만을. 그렇죠. 이승만은 편지 쓰고 다니고 기구하고 다니고 연설하고 다녔는데 안중근 의사는 자기 목숨을 걸고 그냥 총으로 히로부미를 격살을 하고 당당하게 사형대의 그 처형장에 들어가서 아주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이거야말로 지사의 모습인 거예요. 박정희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이고 뭐고 그냥 아예 한 명의 비겁자로 봤다, 이승만을. 건국전쟁이란 영화를 보면은 건국전쟁이란 영화를 만든 사람이나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이나 그 영화를 좋아할 사람이나 그 영화에 찬성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보수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좋아할 사람들은 아마 99% 제 생각에 이승만 대통령을 좋아하는 동시에 박정희 대통령도 아주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건국전쟁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박정희에게 철저히 무시받았다는 내용은 쏙 빠져 있어요. 의도적인 트릭이죠. 실제로 박정희는 이승만을 정말 결면했어요. 그러면 박정희가 아까 친일파 출신이 독립운동가를 존경하기도 했고 독립운동가 출신이 친일파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유능해 이런 식으로 인정하기도 했던 게 당시의 해방 정국인데 박정희가 독립운동가들을 그럼 싫어했냐? 아니에요. 독립운동가라서 이승만이 싫어한 게 아니에요. 박정희는 그걸 뭘 독립운동이라고 하고 자빠졌어? 이래서 싫어한 거예요. 박정희가 좋아하는 독립운동가는 안중근, 김구예요. 김구는 어떻게 보면 당하는 일제 입장에서는 김구는 정말 무투파, 그냥 앞뒤 안 재고 직진하는 테러리스트, 무서운 아저씨잖아요. 그런 게 진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박정희는. 그리고 박정희가 안중근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했어요.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김재규한테 암살당해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글씨가 안중근 기념관에 그 비석으로 새겨진 그 글씨를 서예로 쓴 게 박정희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 안중근 기념 사업을 박정희는 정말 진심으로 했고요. 독립운동가라서도 아니고 독립운동가를 존경하는 척하면서 자기 만주군 출신이었던 과거를 세탁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안중근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거예요. 김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결의 사람을 좋아해요. 지사로서. 박정희는 지사가 못 되는 저 조선시대 구악, 구습, 구양반, 그냥 구구구구, 구구콘 같은 이승만은 철저한 무시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박정희는 자기 집권할 때 했을 때 이승만이 죽어갑니다. 아이고 이 박사께서 고향 땅에 와서 그래도 눈을 감고 싶어 하십니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그런 인간이 눕고 발붙일 곳은 없어. 하와이에서 죽게 내버려둬 하고 철저히 국내 귀환을 거부했던 것이고 그 소식을 이승만은 듣고 너무나 그래도 박정희가 자기 봐줄 줄 알았거든. 이승만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절망한 나머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승만 완전 옛날 사람인데 옛날 사람에게
고향 땅에서 못 죽고 이억만리에서 죽어서 묻힌다라고 하면 엄청난 충격이고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승만은 너무 좌절한 나머지 그때부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뒤로 다시는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눈을 감고 돌아가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체가 시신이 와가지고 이제 국내에 묻히는 거는 허락을 했죠. 박정희가. 네, 그렇게 해서 이승만은 시신이 되어서야 국내에 송환될 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박정희를 좋아할 수도 있고 이승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둘 다 동시에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둘 다 동시에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둘 사이의 관계가 좋았을 거라고 하는 건 막연한 착각이에요. 그리고 이 보수주의자들, 박정희와 이승만을 동시에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박정희와 관련된 얘기는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쏙 뺐다. 의도적인 트릭이죠. 거짓말을 한 건 아닌데 트릭을 교묘하게 썼죠. 굉장히 얕은 수다라고 봅니다. 얄팍하다. 근데 왜 둘 다 중요하냐면 나중에 역사란 거는 지금은 우리는 다 알고 과거를 보지만 옛날에는 뭐가 효용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얻어 걸려서 우리나라 독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념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안에서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독립운동의 형태가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형태가 하나의 단일한 방향으로만 귀결될 수는 없는 거죠. 이 형태 저 형태 이 방식 저 방식이 다 이렇게 산만하게 펼쳐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꼭 뭐 어느 게 옳다 어느 건 있을 필요가 없다 어느 게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무리고 다만 글과 말로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당연히 숭고한 거고 필요한 것이나 적어도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하자면 목숨을 걸고 총칼을 들고 목숨을 걸고 어떤 암살 현장 전투 현장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진정성은 그래도 아마 의심할 여지가 덜하긴 한 거죠. 왜냐면 그건 정말 목숨을 100% 건 게 맞으니까 그런 식의 비교는 할 수가 있겠죠. 굳이 따지면.